지금 배터리 시장이 정체냐 아니면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냐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죠. 전기차 수요가 기대보다 느리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기업들 실적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캐즘. 성장하던 시장이 한번 멈추는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초기 수요가 끝나고 대중시장이 넘어가기 전에 성장 속도가 꺾이는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가장 큰 상승이 시작되는 직전 구간이 바로 캐즘입니다. 지금 2차전 시장이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배터리 기업 실적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캐즘을 뚫고 올라가는 산업은 항상 다음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낮은 화재 위험성,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충전 속도로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죠. 당연히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시장의 규모는 23억 달러, 한화 3조 3,145억 원. 2035년까지 예상 규모는 277억 달러, 39조 9,184억 원으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 배터리는 소재 싸움이 아니라 공정 싸움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수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사막보다 건조한 환경에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영하 60도에서 영하 70도 수준의 초저습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하 70도 이하 초저습 환경 구현, AI 기반 제어 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슈퍼 드라이룸 기술을 보유한 신성 ENG.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슈퍼 사이클의 주인공 신성 ENG를 왜 꼭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3가지 한계에 도달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삼성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 세계 리콜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단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었죠. 2021년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역시 배터리 화재 문제로 약 8만 대 이상 리콜이 진행되었어요. 리콜 비용만 약 1조 원 규모였습니다. 즉, 배터리는 아직 화재가 날 수 있는 기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액체는 불이 붙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의 불안정에 충격이나 과열 시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죠. 전기차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지배적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테슬라 차량 기준으로 급속 충전을 해도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충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5분에 끝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빠르게 충전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 오래 쓸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충전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주행거리는 대략 400km에서 500km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기술적 한계를 판단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는 화재의 위험성, 충전 속도 한계,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있어 더 좋아지기 어려운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다음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게 아닌 고체를 사용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핵심 장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액체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죠. 두 번째, 같은 크기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나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이론적으로는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요타, 삼성 SDI, 퀀텀스케이프 같은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보다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이 바로 신성 ENG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제품 불량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 온도, 압력까지 완벽하게 제어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클린룸이에요. 실제 클린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에서 필수 설비로 사용되고 있고 신성 ENG는 이 클린룸을 핵심 장비인 FFU, 공기정화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만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기술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그 다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놓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놓으세요. 두 번째 포인트, 드라이룸입니다. 드라이룸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습도를 극한까지 낮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수분과 만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나 고성능 배터리일수록 수분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터리 공장에서는 공기 중 수분을 극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성 ENG는 이 핵심 기술 사업을 확대하면서 4분기 연결기주 매출액 1,55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기 실적 2억 5천만 원 대비 약 1,400% 증가하며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앞으로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 ENG의 공장 환경이나 숨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증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제가 파일로 정리해놨고요. 지금 자리 기준으로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반영한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만 댓글창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릴 거고 신성 ENG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명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확실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성 ENG 최근에 1,600원 부근에서 단기간에 2,630원까지 상승 후에 현재 가격 2,1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 상승 이유가 1월 29일 날 전고체 배터리 양산 대비 슈퍼 드라이룸 기술 확보 소식에 들려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적 개선으로 인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눌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액면병합이라고. 액면병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액면 금액에 맞춰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치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고요? 자, 쉽게 그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성 ENG는 처음에 한 주당 가격이 500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100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00원이라는 거는 원가고요. 당연히 원가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500원이라는 원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2,100원이라는 금액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 기준으로 5,000원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동전으로만.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죠? 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 금액의 5만원은 주식으로 치면 자본금이고요. 이 100개는 발행된 주식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개를 들고 다니기에는 좀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편하게 지폐로 들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5,000원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럼 지폐 개수가 몇 장이 되죠? 10개가 되고 최종 금액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5만원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은 변함이 없고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주가의 가격은 2,100원이 아니고 21,000원이 되는 셈이죠. 왜? 100개를 10개로 줄여버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액면가, 원가도 올라가게 되고 2,100원짜리 100개를 10개로 합쳤으니 똑같이 주가의 가격은 21,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정지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그 이후에 6월 4일부터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라서 정확히 병합이 된 가격 21,000원부터 거래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2,100원에 100개를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그날 증권사 어플을 키면 10개로 줄어들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2,100원짜리가 21,000원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액면병합을 할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단타 물량 출현으로 하락을 하고요. 두 번째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접근했던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매매 정지 기간 때문에. 그래서 악재가 아니고 호재인데 이런 단기 시세를 노리고 접근한 물량들이 떨어져서 어차피 액면 병합을 한 뒤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매집하는 게 더 낫잖아요.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상시장에서는 거의 악재인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기업들?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종목들. 뭐 600원, 500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딱 봐도 기업 가치가 부실하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안정적인 주가로 보이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해서 6,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렇다고 기업의 재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은 안정적인 기업이고 명품이다라고 보여주는 약간 택가리 같은 거? 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잘 만든 짝퉁도 5만 원에 파는 거랑 몇백만 원에 완벽하게 해서 거래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면병합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이미지가 나쁜 회사들은 액면병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식 자체가 액면병합을 하면 이미지 세탁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4,306원이죠. 대주주 지분하고 자사주 지분 포함형 고정 물량이 21.90%입니다. 그럼 실제 유통되는 비율은 78.1%로 3,362억이죠. 3,000억 이상대 금액들은 단순하게 단기 시세를 노리고 접근하는 투자자나 단타 물량 가지고는 크게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나 외국인, 기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상 액면병합은 어떤 회사들이 한다고 했죠? 시가총액이 가볍고 500원, 600원 그냥 바람만 불어도 훅훅 날아가거나 훅훅 떨어지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액면병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빠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가 가격을 일부 처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고 지금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호재성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개인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막 이 주가를 움직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고름 같은 거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잘못된 매매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할 때마다 계속 물을 타요. 아무리 청산가리도 수영장만큼 물을 타면 안 죽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타면은 진짜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세력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자본금 가지고 평단은 낮추고 주식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잘 보이세요? 보이시죠? 1,000원에 10개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격이 800원까지 떨어졌네. 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20% 마이너스예요. 나는 손절한다. 아니면 물 탄다. 둘 중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손절은 없을 거예요. 물 탄다 하실 텐데 세력과 기관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5개를 손절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구분을 좀 해놔야겠다. 4,000원이라는 금액이 확보가 됐어요. 그쵸? 그럼 기존에 5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어쩌나 가격이 더 떨어져서 5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5개는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했다? 800원에 손절을 했잖아요. 1,000원을 손해보더라도 4,000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4,000원에 500원어치는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8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5개와 8개, 자 8개 더하면 얼마예요? 주식수가 13주가 됩니다. 평단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5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1,000원이었는데 500원에 추매를 했으면 8개를 평단은 15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계속 없는 돈인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만 반등을 해도 이 물탄 평균값에서 탈출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650원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1,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4,550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800원에 5개를 팔았잖아요. 그 손실 금액이 얼마가 발생됐죠?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순수하게 남는 금액은 얼마다? 플러스 3,550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평단은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만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뭐다?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죠. 이 방법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댓글창에다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놨으니까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신성기엔지 1,600원에서 2,630원까지 단기간 상승한 만큼 지금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을 경우에는 크게 조정받는 게 아닌 2,000원에서 1,9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 뿐이고 아직 물량이 전량 털어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시고요. 결국 주가는 예측이 아니죠. 대응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흐름에 맞춰 제가 알려드린 평단은 낮추고 주식 보유량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무조건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송에선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영상 댓글창에다가 그 자료 공유해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받아가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혀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고 그냥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공유해드리는 거라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추가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가지고 계신 평단가나 아니면 이런 매매 기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고 해당 영상 만들어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트레이더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